자, 이번 강좌에서는 타원의 접선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좌에서 타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너무 작은가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직선이 여기에 그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그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그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했었냐면, 이 타원 2차 곡선이니까 방정식 fxy = 0라고 씁시다. 자, 얘는 타원이에요. 그리고 저 직선 y = mx 플러스 n에 대해서 저 상황을 어떻게 읽었었냐면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fx에 mx 플러스 n = 0라고 하는 2차의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저 상황을 읽어 나갔었습니다. 뭘 가지고 읽어 나갔었냐면 이것에 대한 판별식 D를 가지고서 얘기를 꾸려 나갔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향후에 우리가 도형들, 몇 개의 도형들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바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예요. 도형들이. 그래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대한 그 관건이 바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타원의 접선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만나고 안 만나고에 대한 경계를 짓는 선을 찾는 작업이다. 특성 방정식의 판별식을 제로라고 놓고 얘기를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에서도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제일 첫 번째 한 거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먼저 했어요. 공식을 유도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접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타원 위에 점이 있어서 그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점이 곡선 바깥에서 있는 경우, 곡선 밖에서 주어진 점, 으로부터 구어진 의 접선.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요. 곡선 바깥에 점이 있어서 곡선으로 향해 그어지는 접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 현장에서 상당히 자주 다루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꼭 얘만을 위해서도 아니죠. 어쨌든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선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원이니까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 1이라고 하는 타원에, 자, 이거의 접선을 구하는 건데 기울기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y = mx까지는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매번 y = mx에 대해서 접하느냐? 아니죠. y = mx면 원점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y절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y절편을 n이라고 합시다. 그래 놓고 이 n이 뭐냐? 이거를 찾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했지만 그 n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하고 얘를 연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특성 방정식을 체크를 합시다.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서 정리하니까 b제곱 x제곱에다가 a제곱 y제곱인데 그 y제곱 사이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mx 플러스 n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죠. =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여기서 b제곱 플러스 a제곱 m제곱 있고 그거에 x제곱 플러스 2a제곱에 mn x 나올 테고 플러스 여기 a제곱 n제곱 나온다.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여기에 b제곱 있네요. 요렇게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뭐 식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특성 방정식이에요. 특성 방정식. 접하는 상황을 읽을 때는 판별식 이퀄 투 제로라고 도착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자, 이때 판별식을 체크를 해보면 짝수니까 4분의 d를 체크해서 이퀄 투 제로라고 놓아주게 되면 막바로 결론 뽑아낼게요.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막바로 뽑아내면 그 n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게 이 y절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y 이퀄 투 mx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거기에 n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워놔야 돼요. 공식입니다. 공식. 모르면 이 작업을 계속 매번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장축과 단축에 대한 제한을 뒀나요? 안 줬어요. 그죠? 안 줬으니까 그대로 알아두면 돼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울기 m이니까 y 이퀄 투 mx까지는. 그러니까 근호 안에 이렇게 x의 개수 a제곱 그리고 기울기의 제곱이 곱해지고 플러스 y의 개수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b제곱 m제곱 a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항상 a제곱이 먼저 x의 개수 y의 개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기 한번 바라다 보세요. 기울기가 m으로 되어져 있다면 m이라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은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울기 m인 접선은 그때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뭐냐면 y절편이란 말이야. 바로 이 위치예요. 이 위치. 그 위치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위아래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됐죠?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은 위아래에서 두 개가 나온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좀 해봅시다. 얼마나 빠르게 쉽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분의 x제곱 플러스 20분의 y제곱 이퀄 투 1이라고 하는 타원을 줬어요. 자,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접선은 어떻게 될까? 접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일단 y 이퀄 투 마이너스 2x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그런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이 안에 제곱식이 들어갑니다. x의 개수 4 곱하기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면 36이니까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6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도형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가볍게라도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쉽게 파악이 된다. 그랬는데 그림도 없이 얘 이용하니까 그냥 바로 상황이 정리가 돼버리네요. 이런 복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타원 위에 접점이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할까? 자, 근데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식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우리 해보고 공식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꾸려나갈 거기 때문에 방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봐요. 자, 타원을 주기를 12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 이퀄 투 1로 주겠습니다. 자, 이 타원 위에 3, 1이라는 점이 있어요. 요렇게. 그때 여기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예요.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자,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타원이 그려져요. 장축이 X축이니까. 그때 이 타원 위에 3일점이 여기에 이렇게 제시됩니다. 자, 여기가 3일이에요. 그 위치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겠네. 한 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쵸? 아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2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개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접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y 이퀄 투 기울기 x-3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할 일이 결정이 됐죠. 뭐예요? 기울기만 알면 되겠구나. 요것만 알면 상황이 정리가 되겠구나. 그쵸? 자, 대입해서 정리하기 쉽게 접선을 다시 한번 써보면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하고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성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특성방정식은 들어가면 전변에다 12를 곱해서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12 곱해줬으니까 3에 y가 들어옵니다. mx 3m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뭐 여기까지야 뭐 여러분들 쉽게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해서 판별식을 체크를 해보면 판별식이 제로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m의 값이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선생님이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냥 결과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유도를 해서 m의 값을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m의 값이 이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y 이퀄 투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접선의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실은 조금 더 계산 과정이 길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타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투 1이라고 하는 이 타원 위에 접점이 x1, y1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경우. 자, 여기에서의 접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포물선일 때 기억납니까? 포물선 위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썼냐면 제곱의 형태로 되어진 것은 문자들을 따로따로 곱의 형태로 표시해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제곱의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a제곱분의 xx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제곱 형태, 곱의 형태니까 여기 y, y 이렇게 써주라 그랬어요. 그죠? 이퀄 투 1.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서 얘기한 이 접점을 요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타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 공식 둘.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런 귀찮은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계산했던 이 접선과 간단한 공식을 통해 가지고서 살펴보는 접선이 똑같을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12분의 xx, x1이 3이에요. 그러니까 3x. 됐죠? 플러스 4분의 y1y, y1이 1이네요. 1y 이렇게 되어지네. 그게 1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니까 이것만 정리해 보면 되는 거죠. 정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네. 자, 정리하면 y는 여기 4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하고 바로 만들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면 무지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헷갈리는 공식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우세요. 외워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하다고 미리 엄포를 놨던 요거. 자, 이거는 공식이라는 게 따로 없었었죠. 포물선일 때에도. 그렇죠? 타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의 또 예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타원 밖에 2, 3이라는 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접선을 그을 겁니다. 어떤 타원 위에다가 접선을 그을 거냐면 여기다가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될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봤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4로 나눠주니까 장축이 x축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이 되어지겠다. 여기 2,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겠죠. y축. 그래서 이 타원 밖에서 어떤 점이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2, 3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쯤 되어지겠다. 여기쯤에 마이너스 2, 3이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요 점입니다. 그러면 저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하나는 바로 나오네요. 요렇게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요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겠다. 곡선 바깥에서 점이 주어진 거니까 거기서 그은 접선은 무조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미 뭐 간단하게 나온 거니까 우리는 여기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이 접선에 대해서. 근데 그어지면서 요 위에 접점을 갖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점을 먼저 x1, y1이라고 놓는 게 중요하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도형 바깥에 점이 주어져서 접선이 그어질 때에는 접점을 x1, y1이라고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접점을 이거라고 놓아주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 공식, 요 공식. 이 공식을 통해서 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결국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4y1, y 이퀄 투 4다라고 하는 접선이 바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여기에서 x1하고 y1만 구하면 바로 얘기가 끝나는데 x1, y1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혼자 잘라서 만들어진 접선이 아니라 마이너스 2, 3이라는 점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 2, 3이라는 점이 접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3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x1, y1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xy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1 플러스 3, 4, 12y1 이퀄 투 4 이런 식 하나 만들어져요. 그죠? 정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목표를 잡은 게 뭐냐면 이 x1, y1이 뭐냐였어요. 그쵸? 이게 뭐냐? 그래서 x1, y1에 관한 식이 나왔는데 x1, y1에 관한 식 한 개가 더 있어야 x1, y1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y1에 대한 식을 하나를 더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을 하냐면 x1, y1이 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했지 x1, y1에 대한 제한을 뒀나요? 안 뒀어요. 수식으로 표현을 안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x1, y1이 곡선 위에 있다로부터 x1의 제곱 플러스 4y1의 제곱 이퀄 투 4라고 하는 이 식을 하나를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x1, y1에 관한 식 하나, 여기 또 하나. 그러니까 2원 2차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네.
그러면 x1 2개, y1 2개 이렇게 두 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해주게 되면 x1이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건 뭐 계산 안 해도 바로 그냥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분의 8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y1은 제로, 요때 y1은 5분의 3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x1, y1을 다시 요 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x 이퀄 투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접선 하나, 그 다음 여기에서는 2x 플러스 3y 이퀄 투 5라고 하는 접선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곡선 바깥에 점이 주어진 경우는 접점을 설정을 하고 그 접점에 관한 식 둘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접선을 만들어내면 되겠다. 공식은 아니나 헤쳐나가는 과정 자체가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떤 면에서 보면 포물선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전개가 되어졌어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